네, 4년 전이었죠. 20대 총선을 앞두고 진행된 각 당 공천을 상징하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자, 먼저 새누리당은 배신의 정치를 타파하겠다며 진박 공천을 밀어붙이며 이 비박계 김무성 대표의 소위 옥새 파동으로 이어집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의 인재 영입과 또 더불어민주당으로의 당명 변경, 그리고 새누리당 비대위 출신인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임명하는 등 당 혁신으로 이어집니다. 자, 결과는 현역 의원 교체율이 33.3%였던 민주당이 32.8%였던 새누리당을 한 석 차이로 이깁니다. 자, 그리고 2012년 19대 총선에서는요, 현역 의원 교체율이 41.7%였던 새누리당이 37.1%였던 민주통합당을 상대로 승리를 거둡니다. 그리고 또 2008년 18대 총선도 현역 교체율 38.5%였던 한나라당이 당시 19.1%에 그쳤던 통합민주당을 상대로 압승을 거뒀죠. 자, 그러니까 소위 물갈이라 불리는 이 현역 의원 교체 비율과 선거의 승패가 무관치가 않다는 겁니다. 자, 내년 21대 총선을 앞두고 역시 물갈이론이 커지고 있는데요. 20대 국회는 법안 처리율 등 이 통계 수치만 봐도 역대 최악의 국회란 평가를 받는 만큼 내년 총선에선 대대적인 인적 쇄신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목소리 커지고 있습니다. 자, 먼저 공천 룰을 확정한 민주당은요, 정체성, 기여도, 또 의정활동 능력, 도덕성, 그리고 당선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이 공천 점수에 반영키로 했습니다. 특히 현역 의원들의 기득권을 내려놓기 위해 이 같은 규정도 만들었습니다. 정치 신인에 대하여 공천 심사 시에도 20%까지 범위 내에서 가산하기로 했습니다. 선출직 공직자 평가 결과 하위 20%에 해당하는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감산도 10%에서 20%로 강화했습니다. 여성 정치 참여 확대를 위해 공천 심사 시에도 여성 가산점을 최대 25%까지 상향했습니다. 자, 이 룰대로 예를 한번 제가 들어보면요. 다정회 지역구 현역인 최종혁 의원은 무조건 경선을 치러야 합니다. 자, 고석승 전 의원과 신혜원 후보가 도전장을 내미는데요. 자, 평가 결과 최 의원이 80점, 이 고 전 의원이 70점, 그리고 신 후보가 60점을 받습니다. 자, 그런데 의원 평가에서 하위 20%에 포함된 최 의원은 이 20%가 감점이 되죠. 따라서 64점이 되고, 이 반면 정치권에 첫 발을 들여놓은 신 후보는 가산점 25%를 얻어 75점이 됩니다. 그러니까 고 전 의원을 꺾고 최종 후보가 되는 거죠. 즉, 의원 평가에서 하위 20%에 포함된 현역은 높은 점수를 받더라도 사실상 공천을 받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자, 이때 변수는요, 스스로 출마하지 않겠다고 한 의원을 평가 대상에 포함시킬지 말지입니다. 자, 이해찬 대표를 포함해 표창원, 이철희 의원 등 현재까지 불출마를 선언한 의원 약 10여 명인데요. 자, 민주당 소속 의원 128명으로 문희상 국회의장을 포함한 129명으로 한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자, 불출마자를 제외하지 않으면 1등부터 129등까지 줄을 이렇게 쭉 세우겠죠. 자, 이때 하위 20%에 해당하는 25명이 감점 대상인데 자연스럽게 여기에 불출마 의원이 포함될 가능성이 큽니다. 자, 그런데 불출마를 선언한 10명을 먼저 제외를 하면 이 평가 대상은 119명이 되죠. 자, 이때 하위 20%는 23명이 됩니다. 자, 여기에다가 불출마자를 더하면 총 33명이 돼, 그러니까 물갈이 폭이 훨씬 더 커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민주당은 어떤 기준을 택하느냐? 바로 불출마자를 평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정했습니다. 사실상 현역 의원 물갈이 폭이 더 커질 수 있다는 건데요. 자, 여기에다가 제대로 된 물갈이를 위해서는 인재 영입 역시 중요하겠죠. 자, 지금 한국당은 각종 논란이 불거지고는 있지만 이미 인재 영입이 시작이 됐습니다. 자, 민주당은 이 같은 시나리오를 제시했습니다. 정기국회가 끝나고 12월 아마 10일쯤 될 것 같습니다. 그때부터 총선 선거대책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본격적인 선거를 준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인재 영입위원회도 같은 시기에 공식적으로 활동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참고로 4년 전 민주당은요, 당시 문재인 대표가 직접 인재 영입 위원장을 맡아 여러 정치 신인들을 발굴했죠. 그 1호 바로 이분입니다. 표창원 박사의 입당은 이제 시작입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좋은 분들을 모셔서 국민들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대한민국은 부모가 실패하거나 가난하면 꿈꿀 기회조차 부여받지 못하는 그런 잔인하고 냉혹한 사회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가진 힘과 역량 그리고 정치라는 플랫폼을 통해서 많은 분들의 도움과 또 참여로 우리 어린이 청소년들에게 꿈꿀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기회를 드리겠다라고 한 표창원 의원, 이 지난 지방선거 당시 이재명 경기지사를 둘러싼 해경군 김씨 논란이나 또 최근 내가 봐도 문제가 있는 것 같았지만 공격하기는 어려웠다라고 한 조국 전 장관 사태 등으로 인간적인 한계를 느꼈다며 다음 총선에서 출마하지 않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민주당 오늘부터 공약, 홍보 등 선거 실무를 담당할 총선 기획단을 꾸리고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갑니다. 총 15명인데요. 단장은 윤호중 사무총장이 맡습니다. 양정철 민주연구원장 그리고 당연직을 제외하고요. 금태섭, 강훈식, 정은혜 의원 등과 또 원외인사로 정청래 전 의원이 포함됐습니다. 당의 좀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할 수 있는 구성원들이 포함이 됐습니다. 여성 비율을 33%, 15명 중에 5명을 여성으로 구성을 했고 청년은 4명, 27%입니다. 30대가 2명, 또 20대 1명까지 이렇게 20, 30대 청년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수 있는 그런 인선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선대위는 이해찬 대표가 예고한 대로 다음 달 중순 출범할 예정인데요. 당에선 이미지, 통합 등 차원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원혜영, 김부겸 의원 등이 공동선대위원장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